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지금 시장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국내에도 마찬가지지만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거의 3분의 1 정도는 이제 보합 부근에 있고 중간에는 이제 약상승, 빨간불 정도만 켜주고 있는 상태고요. 강세 전환으로 된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5%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는 10% 이상 코인들이 대부분 이제 강세로 전환됐다고 보여지는데 많죠. 10% 근처부터 거의 이제 18%까지 봤을 때는 많은 코인들이 상단에 포지션이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쪽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번 주 시장 자체를 이쪽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코인들은 언제 가냐? 어차피 돌 거예요. 오늘 얘네 갔으면 또 돌아서 얘네가 위로 올라갈 거고 또 밑에 있는 애들 위로 올라갈 거고 해서 계속 한 바퀴가 돌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비트코인을 보시면 비트가 양봉을 주면서 따라는 가고 있거든요. 오늘 꼴등이 비트코인입니다. 자, 최근에 얘기했었던 대로 알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시장을 주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수급 뺏기면 안 되니까. 수급 뺏기면 다른 코인들이 지금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뺏기면 안 되고 비트는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야금야금 이렇게 눌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주면 돼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현재 몫인 거고 앞전 라인이 혹시라도 뚫린다고 해도 저항 구간이 뚫려서 넘어간다고 해도 지금 거래가 가짜기 때문에 진짜 거래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단기 시세는 넘어갔다고 보고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아직 미돌파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이번 주 내내 조정 위치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현재 제일 이제 3순위, 2순위가 이더리움이고요. 반등이 2%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앞전 저항이 다시 돌파되면서 회복된 구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하죠. 대형 코인이 무너졌다가 다시 복구된 시점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지선으로 보니까 여러 차례 바닥을 지켜줬는데 결국 붕괴시켜주고 저번 주 일주일 동안에 상승 돌파를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드디어 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좀 된 상태로 봐야 될 것 같고 다시 박스권 하단에 진입이 됐습니다. 이런 자리하고 똑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하고 이런 자리하고 현재 포지션이 동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봉상으로도 보니까 그렇게 뭐 크게 들어온 부분은 없어요. 거래가. 근데 이제 이더리움을 현재는 좋게 보는 거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왔어요. 방금 얘기했던 박스권 하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시장이 있죠. 특히 알트 중심으로 상승을 땡겨줄 수 있는 일시적인 시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약간 반상승장 느낌으로 맛볼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게 저는 이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을 관찰하셔야 돼요. 왜냐면 알트코인들 10% 가고 막 7, 8% 올라가고 있는데 이더 2%밖에 못 가고 있잖아요. 뜨기 직전의 형태입니다. 뜨기 직전에. 그래서 저번에 봤을 때도 저번 주에 앱토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좋다 했는데 오늘 못 가고 있잖아요. 이건 벌써 이제 세팅이 완료된 상태라서 현재 포지션이 이더리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봉상 보게 되면은 상승 후에 조정을 계속 받고 있고 상승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이제 이런 코인들 좀 관심 대상인 거고 또 유일하게 봐야 되는 거는 오늘 이뮤터블스도 반등이 괜찮았는데 단기 상승은 끝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격상 보게 되면 넉넉히 660원인데 660원이 분봉상 돌파 특히 이제 중기 기준 이상으로 240분 봉이기 때문에 좀 무겁습니다. 여기에서 뚫리면 660원이 뚫리면 뚫렸다가 조정을 한번 받을 거예요. 한번 쫙 올라가다 조정 받을 때 진입해서 가져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질적으로 뚫리면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건데 현재 바닥에서는 단기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조정을 받을 겁니다. 일봉상 보게 되면 앞전에 올라왔던 자리를 어느 정도 복구시켜줬는데 이것도 사실 빨라요. 이 구간도. 여기서 밀렸던 자리에 비해서 상승한 포인트가 조정 포함해서 7일밖에 안 되는데 앞전 자리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번에 주의해야 될 거는 저번보다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일반적인 코인들이 이뮤터블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뚫려버리게 된다면 상승폭이 높아집니다. 알트코인들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올라간다 이제 그것도 뭐 좋지만 그게 아니고 이 구간에서 뚫고 올라오면 이만큼 가고요. 여기가 뚫리면 공간이 이제 넓어집니다. 자꾸 이렇게 뚫리면 자꾸 커져요. 그래서 전체 범위로 치면은 여기가 약세 구간으로 됐다가 점점 범위가
매수가 확장되는 식으로 이어져서 갈 겁니다. 네, 이렇게 가게끔 돼 있어요. 포인트 자체가. 그래서 현재 알트코인들을 자꾸 샀다 팔았다 하기보다는 보유해서 끌고 가는 관점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XRP를 봐야 되는데, 사실 XRP가 이게 반응이 없어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많이 땡겨주던가 아니면 이더리움이 폭등이 나와서 XRP가 뭐 한 3, 4에서 5% 정도까지 땡겨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나와줘야 되는데, 거래가 몰리고 있음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 아직 이 XRP를 매매할 수 있는 시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3,200원 정도가 뚫려야지 그나마 이제 좀 살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뚫리기 전까지는 절대 매매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뚫어줘서 위로 좀 올라오면은 상승 탄력이 받을 텐데, 이렇게 넘어가주면,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낙폭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적게는 이렇게 눌리겠지만 심하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XRP는 안정 구간에 들어간 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어느 정도 단기 포지션이 잡혀서 반등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라리 XRP보다는 솔라나가 조정을 깊게 받았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앞전 라인까지 한번 올 수는 있거든요. 요 정도까지 한 27, 8만 원까지는 상승 탄력을 받아볼 수 있는 자리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뭐 괜찮은데, 이것도 사실 복불복이에요. 어떤 대형 코인은 진입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방금 전에 XRP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기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애매해요. 그냥 오히려 지금 대형 코인들을 건들면 수익 나기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대형에서 중형 코인들이 오늘도 지수가 올라가고 알트코인들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냥 불만 켜주고 있는 상태예요. 실질적으로 탄력받아서 가는 거는 중소형 코인들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빵은 이더리움이고, 차라리 대형주를 살 건데 알트코인을 신타면 차라리 이더리움을 준비해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상승폭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이더리움이 상승이 나온다, 제가 보는 거는 한 370 정도에서 360 구간을 보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 나온다 그러면 좀 놀랄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죠. 지금 현재 360 한 4만 원짜리 일봉상 보게 되면,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 자리가 지금 턱걸이가 되는데, 여기 올라타게 되면은 강세 포인트가 전환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매물대가 최대한 최소한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돌파하게 된다면 여기와 같은 포지션하고 동일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가볍습니다. 여기 뚫어주게 되면은 굉장히 가벼워져요. 매물대가 이렇게 막 길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제일 많고요. 위에는 거의 없습니다. 한 3분의 1도 안 되는 매물대인 거고, 360 한 4, 5만 원까지는 좀 무겁게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데이터는. 자, 그래서 거기만 해소되면 저번에 봤었던 전체 시세가 상향이 될 수 있고요. 이번에 이더리움을 주목해야 되는 게 현재 340만 원인데 한 템포 올라가면은 뭐 한 307, 80 정도 열어놓을 수 있고요. 여기가 뚫려버리면은 한 480만 원까지. 갭 차이가 크죠. 지금은 뚫어주는 게 한 3,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뚫리게 되면 이제 100만 원 갭이 생깁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오히려 공간적인 범위, 올라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다 계산한다면 알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최적화돼 있다 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만 하지 말자. 시장이 애매하고 뭐 못 가고, 비트코인 제외하고 일부 대형 코인들 빼고 나면은 못 가는 코인보다는 잘 갈 수 있는 코인들이 더 많은데,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보면 뭐 라이브 피어도 반등이 그냥 크진 않지만 적당히 나왔고, 이번에 패치가 잘 갔죠. 패치 반등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올라가 준 게 무브 조정 후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잡힌 코인들이 최근 게 뭐 있었죠? 무브먼트, 앱토스, 이더리움 같은 포지션입니다. 주목해야 돼요. 올라갔다고 이제 못 가네. 뭐 이쪽으로 오늘 다 붙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아비트럼이나 아니면 피스 네트워크, 라이브, 드리프트, 그 다음에 아까 뭐 봤었던 이뮤터블, 이거 다 꼭대기거든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뚫리기 직전에 변곡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자마자 마이너스가 났을 거예요. 아침에 샀다 그러면. 절대 사면 안 되고, 차라리 살짝 눌렸을 때 길게 가져가는 관점, 그 다음에 아무리 적어도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최소한의 홀딩 관점으로, 그러니까 매수 후에 끌고 가는 관점으로 봐야지, 이거를 지금 뭐 자꾸 먹고 빠지고 쪽으로 본다 그러면 당분간의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절대 못 버틸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빠지고 빠진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단기간의 하락이 아니에요. 근데 상승 포인트로 바뀐 코인들은 올라갔다가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지고 또 반등 줬다가 또 훅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가고 엄청나게 흔들 겁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다 대응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 안 돼요. 진짜 한 5% 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차라리 단기 포지션에 대한 대응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세가 터지면 이뮤터블로 봤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올라왔잖아요. 이거에 곱하기 2배 정도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런 시세는 더 뚜렷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내용은 믿든 말든 혹시라도 여기에 대한 포지션을 상승 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안전하게 대응하면서 홀딩 관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